2023년도 3월 28일입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에서 발행하고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이 DG파이넥스는요. DG파이넥스는 지금 세계 거래에서 22건에 등재가 되고 있고, 그리고 거래가 되고 있는 코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한테 여러분들이 이 코인 시장에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한가에 매수를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전 세계 거래소를 뭉땅 다 뒤져봐도 하한가에다가 물량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나눠주는 곳은 이 국민기업 관성 K다이아몬드 코인밖에 없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입이 닳도록 말씀드립니다. 상장 폐지를 각오를 하고 상장 폐지를 하게 되면 제 개인적으로 수십억이라는 돈이 날아가는 거죠. 이것을 포기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하한가에다가 물량을 나눠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상장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시장은 상장 폐지가 되면 두 번 다시 상장을 하기가 힘들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시장에 주식장에서 상장 폐지되고 재상장을 한 경우는 저는 수십 년 동안 본 적이 단 한 건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코인 시장은요, 상장 폐지가 돼도 다시 재상장하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이 동영상을 올려드리면서 그 전에 몇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코인 시장이 정말로 여기에서 K다이아몬드 코인이 빛이 나는 정말로 진정한 코인으로 가치나 가격이나 이 모든 것을 통틀어 가지고 봤을 때 정말로 다이아몬드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잖아요. 그런데 디지털 금을 능가하는 다이아몬드가 되기 위해서 제가 지금 험난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0.0001달러에 외국인들한테 상장하면서 빼앗겼던 모든 물량을 거의 회수를 하고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0.0001달러에 최저가로 물량을 나눠주자. 상장 폐지를 각오를 하고 이 동영상을 여러분들한테 숱하게 올려드렸는데요. 요 밑에 보면 약 한 1000만주, 약 1000만주가 좀 넘는 것 같습니다. 제 동영상을 보고 1000만주면은 약 100만원 정도 되네요. 앞서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제가 심경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 동영상을 지금 3시 50분에 올립니다. 방금 몇 시간 동안 엄청난 고통을 받고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이는 동영상 보이는 중에 상당수 제가 뭐 굳이 거론을 안 하려고 해도 가끔마다 스쳐 지나가는 얘기로 수입산과 국내산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제는 그냥 노골적으로 이 고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정유시장의 비밀에 대해서 국민들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어제 동영상을 올렸는데요. 방금 꿈을 꾸고 엄청난 고통을 받고 제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정식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공식적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여기 보시면 한우 2플러스 고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고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는 수위가 뭐 그다지 높지가 않았습니다. 높지가 않든 수위가 높든 그런 것을 떠나서 저는
세상의 이 정육시장의 비밀, 그리고 부도덕함, 상인들의 부도덕함, 그 사람, 이 소수의 이득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 중에 상당수가 아,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닦아놓고 얘기하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상당수 많은 부분 중에 그게 비중이 얼마나 많이 차지했을지는 모르겠지만 타인의 눈에는 그래 국민기업 관성에서 이득을 보려고 하는, 금전적인 이득을 보려고 하는 너도 똑같은 놈 중에 다른 사람을 딛고 이기고 짓밟고 올라서서 개인적인 부를 누리자고 그런 일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동영상의 이 고기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정육업자 사장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내가 수입 소고기 그 다음에 국산 더 이상은 제가 앞으로는 제 입에서 그런 이야기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사라고 하는 것은 작은 돈 갖고 시작하면 장사고 큰 돈 갖고 시작하면 사업이다. 저는 주변 사람들한테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직업에 귀천이 뭐가 있냐? 직업에 귀천 없습니다. 작은 돈을 갖고 시작을 하면 그게 포장마차도 장사고요. 똑같은 포장마차라고 해도 63 빌딩이나 저 여의도 컨벤션 센터에서 포장마차, 실내 포장마차 만들면, 대규모로 만들면 그건 사업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사업 따로 있고 장사 따로 있습니까? 장사하는 사람, 돈 벌기 위해서 장사하는 분들인데 대부분이 국민기업 관성이 그들보다 정육 사업을 하시는 그분들보다 제가 뭐 특별하게 잘난 것은 없지만 이 국민기업 관성이라는 게 뭡니까? 이 국민기업 관성이라는 게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설립이 된 기업인데, 법인기업인데 대한민국 모든 정육 사업을 하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적을 두고 그들을 공격 목표로 잡고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정육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방법론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서로 그들을 이기고 정육시장을 통으로 아도를 치겠다, 내가 평정을 하겠다, 이런 사적인 욕심이 단 손톱만큼이라도 있었다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 비중이 어느 정도로 크느냐 적느냐 한 그거의 차이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동영상을 올렸던 이유는 뭐냐면 너무나 많다,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세상에 이런 것을 정말로 이제는 내가 이 사업을 하면서 좀 알려야 되겠다. 그런데 이게 돈을 만지는 직업이고요. 제 말 한마디가 그들한테 올 수 있는 일단 자그마한 충격이라고 해도 그건 막아야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동안의 정육사업부, 저는 정말 제가 군대 24살에 군대 제대해서 낮에는 도축장 가서 일하고 저녁 때 포장마차 하면서 제가 젊었을 때 좀 이쁘다, 잘생겼다 이런 소리를 못 들은 편은 아닙니다. 어느 날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뼈를 바르는 일을 배우게 된 겁니다. 군대 제대하고 복학기간이 1년이 있는데 정말로 돈을 벌고 싶어서 험난한 일을 해보자. 남들이 안 하는 일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발을 들인 곳이 정육사업입니다. 정육사업 중에 뼈를 바르러 다니는 일은 그때나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겠지만 이미지가 벌써 40년 전에는 저 백정이다라는 소리를 정육점 손님들한테도 한 번, 두 번 들은 게 아닙니다. 정육점에 가서 뼈를 바르고 있으면 그때 당시에 25살, 26살 때니까 어떤 할머니가 와가지고 얼굴을 막 만져요. 아이고 젊은이, 아니 이 잘난 얼굴에 어떻게 이런 험난한 일을, 이러면서 앉아가지고 제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츠츠츠츠 거린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정식적으로 발골사 이랬지만 저는 돈을 벌고 싶었어요. 돈을. 그때 당시에 돼지 한 마리 발골하는데 아주 뭐 전문가, 정말로 이 100m 달리기 신기록 하듯이 그 정도가 되면 한 8분이면 돼지 한 마리 뼈를 다 바릅니다. 제가 그 정도까지 경지에 올랐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얘기를 더 이상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무튼 뭐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고기 이거 말을 어떻게 이어가야 될지 모르겠네. 아무튼 제가 이 동영상은요, 이 동영상은 전부 다 비공개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수입산 돼지고기, 소고기 갖고 판매하는 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 동영상을 만든 취지에 단 손톱만큼이라도 제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들을 목표로 타겟을 삼았다 라고 단 한 명이라도 생각을 한다면 이건 제가 잘못된 선택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도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만든 게 이 국민기업 관성이고, 이 국민기업 관성을 만들면서 오늘과 같은 이런 일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싸우면 대기업하고 싸워야지 일개 소상공인을 상대로 그 사람이 거기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든 어떻든 그건 그 사람 인생인데 내가 그 부분까지 적나라하게 다 까발려서 이거는 내 개인적인 욕심이 더 앞섰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판단이 들었고, 그리고 두 번째, 그렇지 않고 정말로 수입 아무튼 참 말하기가 좀 그런데 입에 더 이상 안 담기로 해서 어떻게 됐든
정직하게 사업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떠오르는 분 중에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부평에 형제종이점 사장님이 계셨고요. 그리고 저 인천 계산동에 부광정육점 사장님이 계십니다. 제가 항상 정육점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옛날 거래처 이야기를 하면 그 두 사장님 이야기를 하는데 형제정육점 사장님은 고향이 전라도고요. 그리고 이제 부광정육점 사장님은 제가 알기에 뭐 고향이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전라도 분은 아닙니다. 두 군데가 저한테는 옛날에 생명줄이었어요. 그러니까 부광정육점 사장님도 장사가 잘 됐지만 형제정육점은 부평시장에 있어가지고 장사가 정말 잘 됐습니다. 거기는 제 거래처 중에 가장 큰 거래처였어요. 정말로 정직하게 장사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많은데 제 동영상이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이 정육 사업을 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제가 오늘 이 방송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영업을 다 하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제가 공식적으로 사죄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제 개인적인 사업의 일종 마케팅 전략으로 이용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욕심이 단돈 손톱만큼이라도 있었다면 없었는데 이러고서 제가 방송물을 만들었다면 그건 거짓말이고요.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개 중에 상당수 많은 부분은 너무 그런 세상이 싫으니까, 그래서 아까 제 이 동영상 3개를 올리면서 이제 저도 즉흥적으로 뭐 18 뭐 이런 소리가 나왔는데, 나오게 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됐든 그런 세상이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없어지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국민기업이 잘 돼서 종육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올바른 물건을 갖다 놓고 올바른 가격으로 받을 그 사람들이라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판매하고 싶겠습니까? 불안하게 양심을 저버리고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는데, 모든 사람들이 올바르게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냥 대한민국이 잘 맞고 잘 살면 됩니다. 제가 만들고 싶은 세상이 바로 그겁니다. 잘 먹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법을 어기지 않고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하나 가슴에 손을 얹고 조금이라도 송곳 쿡 하고 찔린 것처럼 마음에 걸리는 것 하나도 없이 그렇게 사업할 수 있고 장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그래서 만든 게 이 국민기업 관성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대기업하고 싸울 수는 있죠. 대기업하고 싸우면 제가 그냥 제 원래 성격이 부러지면 부러졌지 휘어지지 못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대기업이 잘못된 거 만약에 뭐 라면 갖고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라면을 출시를 해서 대기업하고 제가 치고받고 싸워야 되겠다, 그럴 땐 제가 양보 안 하겠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고개 숙이지 않을 거예요. 근데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방송물을 그동안에
녹음한 자료가 꽤 있는데요. 꽤 있는데 그 수많은 자료를 일일이 다 찾아가지고 비공개 처리를 할 수는 없고요. 오늘 공식적으로 정육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머리 숙여서 잘못했다 라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욕심이 과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모든 사업자가 다 그런 건 아닌데, 제 개인적인 이익에 눈이 멀어서 제가 세상에 다 알려지고 있는 얘기를 굳이 까발리고 들춰내서 그걸 재조명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제 사욕이 있었던 것이다 라고 그냥 100% 못을 받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더 이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런 판단을 내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에서 지금은 이제 이 국민기업 관성이죠. 자, 지금은 이렇게 여기 보시면 십자가에 박힌 예수 이래가지고 제가 이런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를 그동안에 10년 동안에 숱하게 많이 포스트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적이 있는데 이 포스트 제목이 정확하지 않아서 잘 검색이 안 되는데요. 앞서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는 지금 200편이 넘어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라고 나오죠. 자, 여기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 나옵니다. 자, 최근에 비트코인 급시황, 나는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 K다이아 코인 하한가다. 선택해라.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 202편. 나는 하늘이 내린 사람이고 신이다. 국민기업 관성이 설립했던 이유가 있다. 사람들 입에 회자될 히스토리는 계속된다. 라고 이렇게 썼는데 이 방송 내용물을요, 그리고 포스트 내용을 나는 하늘이다, 신이다, 이런 식으로 포스트 쓰면 이거 어그로 끄는 것 같지만 저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왜 가끔 이런 포스트를 제목으로 선택을 하는가? 그래서 밑에다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훗날 이 국민기업 관성이 어마어마하게 세상에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한테 알려져서 아주 좋은 호응을 받을 때 사람들이 술자리에서 밥 먹는 자리에서 국민기업 관성 이야기를 할 때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회자될 수 있는 히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의 능력 또한 앞날을 내다보고 앞날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이것도 엄청난 히스토리다. 그래서 제가 여기 포스트 제목에다 그렇게 적은 겁니다. 이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는요, 지금 오늘이 203편이 될 겁니다. 203편이 되는데, 잠깐만요. 요 랜딩 페이지가 계속 돌아야 되는데, 203편이 되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정육 사업 하시는 분들한테 오늘 공식적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꿈꾸는 시간이 단 1분이든 5분이든 10분이든 굉장히 많은, 이 꿈속에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죠. 굉장히 오랜 시간입니다. 제가 이 국민기업 관성을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지금 목구멍에 대못이 박히고 목구멍에 스텐 젓가락이 목구멍에서 나오고 목구멍에서 뼈가루가 나오고 온몸에
온몸에 바늘로 찌르고 대못으로 찌르고 쇠꼬창이로 찌르고 옷빈 있죠, 옷빈으로도 찌르고 이런 수많은 고통을 제가 이 국민기업 관성을 포기할 때마다 꿈에서 어느 날은 대못으로 온몸을 찌르고 어느 날은 쇠꼬창이로 온몸을 쑤셔대고 누가 그렇게 찔러대겠습니까? 바로 하늘이고 하늘을 대표하는 부처님이고 하나님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제 꿈속에서 국민기업 관성이 10년 만에 인고의 세월을 보내고 난 다음에 설립이 된 게 바로 국민기업 관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중간에도 수도 없이 포기를 했습니다. 수도 없이 포기를 했는데 포기할 때마다 여지없이 그날 밤 꿈속에서 밤새도록 온몸에 쇠꼬창이로 찌르고 옷빈으로 찌르고 지나가는 사람이 압정이라고 그러죠. 압정. 지나가는 모든 국민들이 저한테 와서 압정 하나씩 꽂고 가는 겁니다. 이 압정 온몸에 발가벗은 몸에다가 압정을 찌르고 가는 날이 있지를 않나. 어느 날은 옷빈이라고 그러죠. 요새 젊은 친구들은 옷빈을 모르지만 옛날에는 옷빈이라는 게 있습니다. 집집마다 있었어요, 옷빈이. 그 옷빈 갖고 온몸을 꽂아대고 가는 겁니다. 밤새도록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죠. 꿈속에서 한두 명도 아니고 수십만 명, 수천만 명한테 옷빈으로 지나가는 사람이 줄지어가지고 줄 서 있어요. 저한테 옷빈 꽂으려고. 그러면서 한 명씩 지나가면서 옷빈 갖고 찔러고 가는 겁니다. 찌르고 가고 찌르고 가고 찌르고 가고. 그걸 밤새도록 그 고통을 겪으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전에도 꽤 많은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까 뭐 십자가에 박힌 예수 이래가지고 제가 키워드 검색을 했는데, 이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는요, 이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이 왼쪽에 파워포인트 해외 선물 S&P 나스닥, 자, 이런 파생 상품에 제가 이전에 20년 전이, 지금은 벌써 20년 전이 아니라 거의 30년 전이죠. 30년 전에 대한민국에서 주식 카페 회원이 제일 많았던 사람이 접니다. 전데요. 지금은 별 볼 일 없지만 그 주식 카페를 하면서 차트 교육도 시키고 그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제가, 전문가인 제가 30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벌써 세월이 자꾸 지나가니까. 그랬던 제가 이 선물 옵션 시장에 들어오면 잘 벌다가 어느 한순간에 와장창 깨지고 와장창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파생 투자를 왜 하기 시작을 했냐. 전재산 경매로 나를 죽이려고 했던 정치인 하수인들이 내 재산을 다 인마이 슈킹해 먹고, 제가 전재산 다 쫄딱 그들한테 빼앗기고 29만 원을 들고 전라도 신안으로 무인도 독섬으로 가자, 유배 생활 간다, 귀양 뭐 유배 생활, 그러니까 뭐 유배 떠난다, 뭐 이런 마음으로 전라도로 제가 떠나서 섬에 처박혀가지고 살 때 왜 내려갔는지 아십니까? 국민기업 관성을 만들려고 제가 내려간 겁니다. 내려간 건데, 또 이거 또 얘기하다 보면 얘기가 진짜 너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기업 관성을 만들려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땅을 제가 위성사진을 보면서, 위성지도를 보면서 전라도 땅 절반하고 경상남도 땅 절반하고 내가 통으로 다 매입을 해서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모든 토지를 나눠주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거대한 기업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려 그러면 주식으로는 때려주고도 못합니다. 어느 천년에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파생상품에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파생상품에 투자를 하면서 잘 벌다가 어느 한날에 와장창, 아마 파생상품 투자하는 사람은 제가 굳이 이 얘기를 하면 충분히 이해가 갈 거예요. 파생상품 투자를 할 때까지만 해도 차트의 달인이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딱 보면 그냥 0.001초 사이에 올라가는 장, 내려가는 장, 하락하는 장, 상승하는 장, 횡보하는 장 다 잡아내요. 그런데 파생상품에 들어가면 이게 10%의 아쉬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아쉬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잘 벌다가 와장창 깨지고 와장창 깨지고. 그런데 이 파생상품, 이 금융시장의 비밀을 어떻게 알게 됐냐? 도저히 파헤치지 못하는 이런 비밀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낼 때마다 하늘의 도움이 있었다. 하늘의 도움이 있어서 처음에는 그게 하늘의 도움일 거라고 생각을 안 했죠. 근데 꿈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꿈에서 나타나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어느 날서부터 이걸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로 연재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연재를 하기 시작한 지가 이게 벌써 지금 한 10한 몇 년 됩니다. 이게. 그럼 200편만 꿨겠습니까? 최근에도 꿈 많이 꿨어요. 근데 너무 많이 꾸니까 제가 웬만한 건 안 올리는 것 뿐이지. 근데 오늘 203편이 올라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기 보시면 선물옵션 꿈속 이야기 48편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의 고통이 이보다 심할까. 이거는 제가 이제 2016년도에 국민기업을 만들자고 이 전라도에 섬을 방문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온몸에 그 꿈을 꾸고 나서 만신창이가 옴짝달싹도 못할 정도로, 아무튼 이런 꿈을 꾸고 이때에도 제가 이 선물옵션 꿈속 이야기를 제가 연재를 했는데요. 그 하느님한테 제가 개새끼 소새끼, 부처님한테 개새끼 소새끼 씹새끼 이러고서 제가 아예 그냥 포스트로 내용을 그렇게 썼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 지나가는 사람이 앉아가지고 옷빈으로 이게 대못으로 찌르면은요 그냥 뭐 50개든 100개든 이렇게 꽂히면 끝인데, 이게 날마다 대못으로 꿈에 나와가지고 찔릴 수는 없으니까 이게 하느님 부처님도 아주 영특해요. 어느 날은 옷빈으로 찔러더라니까. 그러면 찔릴 때가 많잖아. 대못은 그냥 수십 개 박으면 그냥 온몸이 만신창이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옷비는요, 내가 그날 꿈을 꿨는데 사람이 진짜 수천 미터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줄을 섰어요. 줄을 서고서 와가지고 얘네들이 아무 소리도 안 합니다.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제 몸에다가 그냥 옷빈으로 그냥 쿡 찌르고 하는 거예요. 이거 머리 돌아버리는 겁니다. 이거. 옷비는 사방 1cm, 뭐 좌우 1cm에 꽂아도 이거 1000개도 뭐 1000개는 꽂힐래나.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찔르는 인구가 얼마나 많겠어요. 대못으로 찔리나 옷빈으로 찔리나 고통은 더 큰, 이 옷빈이 더 큽니다. 얘네들은 끝도 없어. 제가 그 꿈을 꾸고서 나중에
그런 꿈을 계속 꿔왔거든요. 왜? 국민기업 관성을 포기할 때마다 제가 그 꿈을 꿨다는 겁니다. 지난 10몇 년 동안. 자, 그러면서 앉아가지고 그때 옷비누로 찔른 날인가 그랬을 때 제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꿈에서 깨어나가지고 포스트를 쓰면서 뭐라 그랬냐면 하느님한테, 야, 이 씹새끼야, 너는 손바닥 발바닥 네 군데에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대 못 박혔지만 개새끼야, 나는 앉아가지고 밤새도록 대못 말고도 뭐 이러고서 앉아가지고 생 욕을 하던 겁니다. 국민기업은 네가 만들지 씨발놈아, 왜 나보고 자꾸 국민기업 멀쩡한 나한테 귀신이 붙어가지고 나한테 그거를 그 일을 시키려고 그러냐. 그리고서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새끼야 네가 하지 왜 네가 못하는 세상을, 네가 못 만드는 세상을 왜 나한테 귀신이 달라붙어가지고 밤새도록 그렇게 고통스럽게 옷비누로 찔러대냐. 나 때려주고도 국민기업 못하겠다, 힘들어서. 그러고서 앉아가지고 그거 포스트 있습니다. 선물 옵션 꿈속에. 제가 지금 찾지를 못해서 그렇지. 그리고 개새끼, 소새끼, 씹새끼, 족같은 새끼 이러고서 그 포스트를 아예 그렇게 썼어요.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렇게 썼겠냐고. 자, 오늘 제가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 48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오늘 또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밤새도록 아까 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듯이 이 동영상 3개의 수위가 너무 커서 공격을 받는 겁니다. 공격 대상자는 누구냐면요, 제가 대원공고 나왔는데 대원공고 동문들이 밤새도록 저를 두들겨 패고 고문하고. 근데 제가 제 고집이 한성질 하거든요. 제가 왜 쫄딱 망해가지고 100억이 넘는 재산이 쫄딱 망해서 다 경매로 저놈들한테 빼앗기고 29만원 들고 전라도 신안으로 내려갔는지 아십니까? 이것도 하나의 히스토리인데 훗날 세월이 지나가면 다 자연스럽게 알려지게 될 일이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의 이름 석자도 아마 국민들 입에 회자되는 날이 올 것이다. 제가 부러지면 부러졌지 휘어지지를 못하는 성격이라서 그런 큰 고통을 당했는데요. 그게 제가 전라도 신안에 있을 때 노무현 대통령 영상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눈물도, 그 영상을 보면서 눈물로 세월을 보낸 세월이 10년이 넘습니다. 그분의 대통령 연설 중에, 야 이놈의 새끼야, 바람 가는 대로 구름 가는 대로, 제가 이제 빗대어 가지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젊었을 때 학교 다니고 그럴 때, 저 새끼 성격 자체가 저 모양이니까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그런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아마 저희 어머님이 많이 했는데, 야 이놈의 새끼야, 바람에 구름 흘러가도 그렇게 이 새끼야 둥글둥글하게 살아라, 이놈의 새끼야. 바람에 구름 흘러가듯. 제가 이 동영상을 올리는 거, 그것도 아까 마찬가지죠. 저 혼자 아무리 시부리고 떠들어 봐야 세상이 안 바뀝니다. 세상이 바뀔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냥 다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됩니다. 다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불법 저질 일 없어요. 그거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고, 그거 부처님이 원하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그거 못 만들었잖아, 본인들도. 제가 이 동영상을 올리고서
밤새도록 어마어마하게 저희 대학교, 그러니까 대학교가 아니라 대원공고 동문들한테, 그러니까 동문들 선배들이 왜 밤새도록 나를 고통에 두들겨 패고 고문을 했는가. 제가 잘못했다 소리를 안 하니까. 그리고 이를 악다물고 앉아가지고 동문들한테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대대헌 공고 선배라는 놈들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뭐 대원 공고가 뭐 기계 공고처럼 그렇게 뭐 학교 다니면서 10등 안에 들어갈 정도의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간급은 됐거든요. 놀 줄도 알고 또 공부할 때는 또 한 번 또 한 반년 열심히 하면은 뭐 반에서 뭐 중학교 때도 이렇게 뭐 10등 안에 들어갈 정도로 자 그랬었는데 거기에 이 대헌자의 대가 큰 대자입니다. 그리고 헌자가 법헌자인가 아무튼 기억은 안 나는데 대원공고 다니면서 앉아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면은 야 우리 대대헌이라고 그랬거든요. 대대헌. 대원동문 중에 제대로 된 정치인 한 명 나온 거 없다. 구의원, 시의원 정도가 전부다. 그것도 서너 명. 따지고 보면 쪽팔린 거죠. 쪽팔린 건데 아무튼 그 대원공고 동문들이 제가 말을 안 들어 처먹으니까 저 새끼가 말을 안 들어 처먹고 앉아가지고 고집을 꺾지를 않으니까 나중에는 이게 막 오기가 발동해가지고 제 내장을 막 그냥 뱃속에 있는 내장을 막 들쳐낼 정도로 고통을 가했고 저희 집사람까지 거기에 있었거든요. 한자리에 많은 고통을 겪었고 그랬습니다. 그랬었는데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하지 말라는 얘기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결론 내리고 그 수많은 동영상을 어디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일일이 다 섞어가지고 뭐 이거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정유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도매금으로 다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한 적은 없지만 어떻게 됐든 국민기업 관성을 국민기업 관성을 세상에 알리고자 이 정육사업부를 이용을 하면 안 된다. 이런 하늘의 메시지로 알고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단 0.1%라도 있었던 건 사실이니까 여러분들한테 오늘 공식적으로 거론하고 사죄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격이 불의를 보면 물러서지 않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부러지면 부러졌지 휴지지 못하는 성격이라서 그래서 가끔마다 주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넌 정치를 해야 될 놈인데 앉아가지고 정치를 해야 될 놈이 왜 엉뚱한 짓을 하고 앉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늘이 나한테 정치하라고 만들어줄 운명은 아닌 것 같아요. 정치인들 수많은 사람들 대통령 지나가고 수도 없이 역사가 바뀌었지만 백성들 곳간 채워준 적이 있습니까? 가난은 나라님도 못 구한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이유고 부처님이 나를 선택한 이유이니 그들 또한
이 정육사업부만 이런 비리가 있겠습니까?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장사에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그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제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식적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부러지면 부러졌지 휘어지지는 못하는 성격이어서 국민기업이 정말로 잘 돼서 여러분들의 진짜 뜨거운 열화와 성원으로 너무너무 잘 돼서 훗날 금융업으로 삼성전자 시총 1위를 제끼는 날이 오고, 그렇게 해서 국민기업 관성에서 수많은 계열사를 두게 될 때 똑같이 오늘과 같은 마음의 갈등이 놓이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타협해야죠. 국민기업을 등에다가 얹고 대기업이 됐는데 소시민을 상대로 그들의 먹잇감, 먹거리 이거를 갈취하고 뺏어 먹으려고 하면 그게 무슨 국민기업입니까? 그래서 일단 잘잘못을 떠나서 방법론이 잘못됐고 내 사심에 단 뭐 1%의 손톱만큼이라도 이걸 공익기업을 알리는 데에다가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짜자.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은 없습니다. 없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나는 이게 피해자가 생길 거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이건 너무나 자명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 고집을 꺾지 않고 밀고 나간 거에 대해서 오늘 하늘에서 메시지를 줬으니 눈 감고 한쪽 눈 찔끔 감고 넘어갈 건 넘어가라. 그런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어차피 그들과 똑같이 가야 될 길이다 라는 하늘의 메시지로 알고 그동안에 제가 올렸던 동영상 중에 미처 다 처리하지 못한 동영상이 있다면 훗날 질타를 받을 내용이기 때문에, 나를 공격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한테 공식적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입니다.